그러고 나서 25년 5월쯤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노바 다 아시죠? 역시 이제 이걸 보고서 이 브라이언 존슨이 했던 게 이 레노바였구나. 저도 그제서야 알았는데 헐리우드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기사는 죽은 사람들 때문에 젊어져? 막 이런 약간 부정적인 톤의 기사였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레노바 기사 올리자마자 이거 ECM 치료의 서막을 알리는 거다 하고서 제 블로그에 썼는데 바로 다음날 엄청 거의 한 20-30% 이상 주식이 오르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보다도 오히려 스마트 머니들이 더 빨리 움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매트릭스, 그리고 사실 이게 2월 5일이니까 언제죠?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 6,600만 원짜리 요즘 유행하는 기괴한 성형 시신 지방으로 볼륨 빵빵하게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저도 발빠르게 블로그를 썼는데, 이거는 알로클레이라고 하는 좀 역시 똑같이 레노바랑 이제 그 무세포 지방 매트릭스를 채취해서 이제 주사하는 방법인데 뭐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회사의 설명인데 레노바보다는 뭔가 이 스캐폴드를 좀 더 유지를 했다. 레노바는 완전히 갈아가지고 지방 성분도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거든요. 이게 세포막 내에 있을 때 좋은 거지, 세포막이 터지고 난 지방 성분은 사실 우리 몸에서 포린바디로도 작용할 수 있고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을 제거하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탈세포하고 지방 빼고 했던 것이 레노바라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포의 이 구조를 좀 유지하면서 했다라고 회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더 대용량 볼륨을 늘리기 좋다라고 이제 회사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뭘 알 수 있느냐, 결국 해외 추세다. 이거는 무세포 매트릭스를 사용한 우리 인체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재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까 말씀드린 아디포사이트는 이렇게 거의 세포 안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조직인데, 세포 덩어리인데 뭐 거의 ECM처럼 보이지만 저 동그란 게 다 세포죠. 여기에서 세포로만 가득 차 있는 조직에서 탈세포화를 한다면 선생님들 여기에 수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LNC 바이오 궁금한 게 있으면 LNC 바이오 그 연구소장님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막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사실 LNC 바이오에서는 지금 지방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제품화는 못 하고 있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3%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투오는 이 전체 진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ECM이죠. 수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피의 아랫부분은 결국 레티큘라 더미스고, 레티큘라 더미스는 결국 지방 조직에 있는 매트릭스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레노바랑 저 알로클레이가 정말로 효과가 있으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리투오도 아디포제네시스의 효과가 없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폐지방 얘기인데, 폐지방이 한국에서는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거 활용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버려지고만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걸로 엄청난, 아까 한 사람이 맞는데 6,6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굉장한 경제적 이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LNC 바이오의 이완철 대표님 사진인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M 부스터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인데다가 사실 해외 글로벌한 연구 추세에 있는 이 지금 모든 치료 중에 가장 트렌디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는데 선생님 리투 효과 어떠세요? 저도 되게 좋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죠. 네. 좋은데 막 저는 사실 가장 초기에 걱정했던 것이 리투를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필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러로 착각했을 경우 의사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투가 스킨 부스터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필러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채우는 쪽에 사용하는 거, 근데 안 차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차오르는 경우 되게 또 만족스러운 차오름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성형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러로는 눈 밑 애교살이 없는 사람한테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리투어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투어로 얼굴의 형태를 바꾸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눈 밑 꺼짐이 전혀 없었던 너무나 동안이고 멋있던 사람들이 세월의 풍파에 노화에 뭔가 이 손상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생긴 그런 주름들 그런 데에는 재생을 통한 효과를 저는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륨적인 부분에 저는 제일 효과 쪽에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필러랑 착각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 히알루론산 계열의 아주 묽은 히알루론산 계열의 스킨 부스터들이 나타내는 그런 효과들을 리투어도 보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거는 정말 공간을 차지하면서 생기는 효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나이즈드 휴먼 ADM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도 갑자기 얻어맞은 듯이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수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세 건조 분말입니다. 미세 건조 분말형 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라인이든 리도케인이든 어딘가 수화를 해야 되는데 수화를 했을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붓는 거죠. 옛날에 저는 볼륨메트릭 익스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의 가장 극적이고 되게 재밌는 예가 예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서 불어서 토한다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진짜로 막 실험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먹고서 막 토하는 장면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붓는 겁니다. 이게 개구리알이라고 저희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건조되어 있다가 이게 물이 들어가면 수화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는 압력을 가져요. 옛날에 피라미드 만들 때 큰 돌을 어떻게 채취했냐면 저렇게 홈을 파고 거기다 나무를 넣고 물을 부으면 나무 조각이 불어서 벌어지면서 이 돌을 떼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 리투어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래서 또 연구소장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실험 좀 제발 해달라고 했더니 DW랑 이제 NS랑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중량은 한 6배 정도, 부피는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화를 미리 해놓지 않고 만약에 시술 직전에 수화를 했고 주사를 했다면 그 입자들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5배, 6배, 저거는 누르는 다른 압력이 없을 때 저 정도 벌어지는 건데 피부 속에서 압력이 있더라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팽창하면서 힘을 주변에 가하는 겁니다. 주변에 가하고 없던 부피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리투가 모공을 좋게 하는 저도 맨 처음 시술을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냥 저희 직원들이 좋다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친구들인데 주사를 했더니 그 다음날 며칠도 안 돼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원장님 모공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피부과 15년을 하면서 모공을 첫 번째 증상으로 얘기한 치료를 본 적이 없었어요.
모공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 뭔가를 했는데 모공이 하나도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모공이 좋다는 거를 1번으로 말한 케이스들은 제가 어떤 치료도 본 적이 없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공이 좋아지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이 이론을 들이대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핀에 주사가 됐을 때 이 볼륨메트릭 익스펜전이 모공을 축소시킬 수 있는 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 조직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제가 ECM은 구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요. 이걸 너무 잘게 갈아놓으면은 결국은 ECM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90% 가까이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콜라겐 조각이나 이거 ECM 조각이나 다름없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너무 작게만 계속 자르다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리토가 평균 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피부에서 진피 쪽으로 보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뭔가 애매하다 싶은데 사실 이거가 실제로 수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배에서 6배 증가한다 그랬죠.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토의 하나하나의 그 입자가 해당하는 부위가 저 정도면은 충분히 세포가 들어가서 뭔가 들어가기도 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작용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화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HA 믹스하는 부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왜 하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휴메딕스가 HA를 섞어서 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하이주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더마샤인과 하이주를 같이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생각만 했는데 저는 지금도 HA를 섞는데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막히지 않고 주사감이 훨씬 더 좋아져요. 오히려 섞지 않았을 때보다 주사감이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가 주베룩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트리암시돌로 인젝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섞어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침전이 되거든요. 리투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HA랑 좀 같이 섞어놓으면 HA를 굉장히 소량만 섞어도 이 침전되는 게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침전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수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각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변형해서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하이주나 최근에는 도로시 믹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2cc로 나와서 그걸 버리기 싫어서 그냥 저는 4cc 노말 셀라인, 2cc non-cross linked HA 이렇게 해서 6cc를 최종으로 만드는 걸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믹스하는 거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믹스 과정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렇게 속에 결절이 만져졌다, 결절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 중에 저는 상당 부분이 완전한 믹스, 이 완전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분산이 완벽하게 잘 안 된 경우, 뭉쳐서 들어간 경우가 사실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믹스를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간호사를 시키시려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최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해주시고 그거를 계속 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잘 분산이 될 수 있게 믹스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간호사 선생님 시키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빨리 고르게 되더라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입 방법은 아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뭔가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다가 전달하는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모든 방법이 다 효과가
나름 다 좋아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이게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니까 더미스에 주사했을 때 제일 좋을 거다라 생각해서 더미스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목숨을 걸고 막 치료를 했었는데 효과는 좋은데 막 멍도 많이 들고 막 엠보도 막 생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점점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냥 캐뉼라로도 해볼까 했는데 캐뉼라 하신 분들에서 더미스에 주사한 것 같은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최근에는 오히려 손주사도 많이 하지만 손주사보다 캐뉼라 시술이 더 많아졌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운타임도 훨씬 적고 약간 직후에 볼륨적인 부분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캐뉼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도 효과가 다 좋게 나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뭐 인젝터 처음에 사실 저는 인젝터를 싫어해서 저는 손주사 기술에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약간 인젝터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리투어 시작할 때 휴메딕스에서 하도 이제 왠지 리투어를 이 더마샤인으로 주입하는 거를 약간 그냥 보통의 방법으로 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더마샤인으로 주사해도 효과가 좋아요. 손주사, 더마샤인, 캐뉼라 이거는 뭐 보통의 방법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미라젯이라고 해서 니들 프리 인젝터들 그리고 포텐자 쪽은 제가 지금 실험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 포텐자는 뭐 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버리는 로스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의사라서 사실 미라젯하고 이 포텐자는 처음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방법인데 너무 잘 쓰시는 원장님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돈은 그런 분들이 더 잘 벌어요. 뭔가 그런 로스에 대해서 나는 막 버려도 뭐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의 제가 사실은 실험도 막 미라젯으로 쏘면서 주변에 꺼즈 이렇게 돼가지고 꺼즈에 흡수시켜가지고 로스되는 양이 얼마인가 막 이거 막 저울에다 재가지고 막 실험도 하고 이랬는데 로스되는 양에 비해서 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 있어 하시는 그 어떤 것하고 접목을 시키시더라도 절대 환자한테 나쁜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사 이런 치료 이렇게 놓나요? 리투어 이렇게 놓으시는 분 계신가요? 위험할 것 같죠? 하지만 저는 클래식 같은 경우 150ml짜리를 15cc 믹스하고 타인 50mg짜리 한 5, 6cc로 믹스를 해서 사실은 저 정도 휠 보이게 얼굴에다 놓으면 저 정도 되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아까 저 정도 되는 정도의 휠을 만들어서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굳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놓을 수 있습니다. 약간 희석을 조금 더 하신다면 문제 없이 엠보 그렇게 오래 안 가게 놓으셔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메가 리투어라고 해서 이 15cc를 저렇게 놓으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서 사실 비용을 꽤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캐뉼라 시술 저는 초기에는 이 휴먼 ADM에 대한 모든 논문들은 거의 재생 효과, 뭔가 손상된 부위의 결손 부위를 재생시키는 효과에 대한 논문이 많아서 사실은 뭔가를 파괴시키면서 이걸 넣었을 때 뭔가 재생되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막연한 인식 같은 게 있었어서 캐뉼라로 처음 시술할 때는 이 더미스를 딱 대고 더미스를 막 긁으면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또 그렇게 치료하나 좀
다운타임 전혀 없이 설렁설렁 좀 넣으나 사실 큰 차이 없이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다운타임이 많이 안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아무튼 필러로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얕은 부분, 거의 더미스를 긁듯이 치료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가능하고 효과도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진입인데 거의 포를 뜨듯이 이게 27게이지 캐뉼라거든요. 사실 27게이지 캐뉼라는 피부 쪽으로 세게 하면 뚫릴 수도 있을 만큼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포를 뜨듯이 진입을 한 다음에 쭉 빼면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위에 뭐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인트라더마 인젝션 했을 때 휠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남을 정도의 얕은 부분들 이렇게 치료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그 손가락을 이제 거의 꿰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쭉 놓고 나오면 그 부위가 이제 이 더미스가 불룩해질 정도. 이 정도 시술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걱정하지 않고 시술하셔도 된다. 이거는 뭐 입술입니다. 입술 라인 같은데 역시 똑같이 그렇게 아주 얕게 캐뉼라 시술을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시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마샤인은 요즘 추세가 예전에는 사실 그 엠보 생기는 게 싫어서 1.1, 1.2mm 이상 좀 빼놓고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인젝터를 쓰는 약간 메리트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통증이 정말로 뭐 안 아프다고 해서 맞았는데 뭐 비주람보다 더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멍도 꽤 많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희석에서 HA의 용량을 좀 훨씬 줄이고 이 니들을 좀 로스가 되는 거를 이제 니들을 좀 갈아주면 로스가 훨씬 더 줄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 2번, 3번 정도 한 환자 치료할 때 이 니들을 더마샤인 니들을 2-3번 정도 갈기는 하는데 한 0.6 이하로 치료하면 엠보도 잘 안 생기고 티도 별로 많이 안 나고 고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EBD와 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같은 날 치료하시나요? EBD? 저는 리투어 먼저 쓰진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리투어하고 EBD 리투어하고 많이 합니다. 리투어 먼저 아니면 리투어 먼저가 많이. 먼저 하고 네, 큰 먼저. 혹시 리투어 같은 날 치료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인젝션을 좀 나중에 하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다 인젝션을 하고 EBD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었고 처음부터 사실 이론적으로도 확실히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 EBD를 나중에 했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 때문인데 사실 콜라겐 부스터들은 열 변성 온도라고 하죠. 녹는 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콜라겐 같은 물질은 열 변성 온도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삼중 구조가 풀어지는 그 온도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소, 인간 같은 경우는 체온에서 우리가 애들 열나는 정도의 온도면은 삼중 나선 구조가 풀어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서 여기다 EBD를 한다는 거는 사실 넣어놓은 물질을 거의 분해하는 효과라서 이거를 걱정해서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ECM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단일 추출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ECM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콜라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접합 단백질,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이 공유결합 여러 가지 공유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열 안정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도가 거의 80도 이상
의 열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EBD를 사용할 때 뭔가 저는 이제 그 에피 섞인 리도카인에 믹스를 해서 EBD 전에 깔아주고 그 위에다 EBD를 하면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항상 전에 시술을 하고 전에 리투어 시술을 하고 후에 EBD를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고 효과도 매우 좋게 나타납니다. 뭐 사실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거든요. 저희 환자 중에 이렇게 돼서 한 달 이상 간 케이스가 3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3명 다 100% 없어졌고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리투어를 좀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휴메딕스 쪽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은 저한테 모입니다. 좀 저한테 이 케이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고 저한테 모이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바로 눈 밑에 생기는 이 엠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는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저는 한 달이 간 제 케이스들은 거의 다 한 달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없어졌는데 길게 간 케이스는 3달까지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반드시 없어진다. 그리고 저런 경우에 또 특이한 거는 저런 환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 속은 다 태웠는데 모두 다 지금 저 3케이스 모두 리투어를 이어서 계속 티켓팅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됐을 때 오히려 장벽 기능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결절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된다. 그 이유는 에이셀룰라 매트릭스 이식제인데 세포가 없는 이식제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호스트 셀이 주체가 되는 재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포가 결국은 재생을 일으키는데 그 재생을 일으키는 주체가 내 피부라는 거죠. 맞은 사람의 피부. 도너의 피부가 도너의 세포가 아니라 내 세포가 주장하는 대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디스몰피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하게 우리가 재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재생되는 케이스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자기가 원래 가진 형태대로 재생이 되고 남는 ECM을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호스트 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절이나 엠보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의의 초창기에 이 강의 제목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거인 리투어라고 했었거든요. 이 리투어는 이미 스킨 부스터라는 추세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한 ECM 치료 추세 위에 올라탄 굉장히 잘 만들어진 ECM 부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걱정 없이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